공부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저는 생활 패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패턴으로 공부를 했었냐면 월요일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저는 꼭 목욕탕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실에 갔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공부를 하고 토요일 오후부터는 무조건 쉬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마라톤이니까. 그냥 막 달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었고 일요일에는 제가 그때 농구를 좋아했었는데 고시생들의 농구 모임 같은 걸 만들어서 서울대에서 이제 농구를 했었어요. 어쨌든 일요일에는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는 꼭 9시면은 불을 끄고 누웠어요.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뭐였냐면 주말은 다음 한 주를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수험생을 하는 친구들 중에는 일주일 동안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불타는 토요일, 일요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월요일을 맞는 지난 한 주에 대한 보상처럼 이제 주말을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거든요. 내가 지나온 한 주에 대한 보상으로 주말을 보내는 게 아니고 다음 한 주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주말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한 주간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그리고 또 운동도 하고 그리고 잠도 일찍 자고 그래서 다음 한 주를 좋은 컨디션에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수험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스탑워치를 가지고서요 독서실에 가서 화장실 가는 시간 뭐 이렇게 정지시키고 알 공부 정말 책상에 앉아서 알로 공부하는 시간을 8시간을 넘기는 걸 목표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상 해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힘들어요. 밥 먹는 시간 빼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뭐 잠시 휴식 시간 빼고 진짜 책상에 앉아서 하루 8시간을 공부하려면 한 13시간 정도를 독서실에 앉아 있어요. 그냥 신림동에 있는 독서실 다니는 게 아니고 동네 독서실을 다녔어요. 구립 독서실에 그런 칸막이 있는 자리를 구하려면 월 초에 가서 줄 서야 돼요. 네, 줄 서서 선착순으로 자리를 그때 한 2만 원 정도면 했었나? 이제 보통 사설 독서실이 한 15만 원, 18만 원 뭐 이럴 때 거긴 한 2만 원 정도면 이제 내 그런 자리를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줄 서가지고 그거 받아서 도시락 싸갖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독서실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였냐면 오전 시간과 점심 시간, 저녁 시간의 공부의 타이밍에 머리를 식혀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리라는 게 계속 공부를 하면 그러면 이제 거의 번이 와가지고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리프레시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아침에 공부를 하고 점심을 먹으러 오면 그 점심을 먹을 때 시트콤을 봤어요. 그때 이제 김치 치즈 스마일 뭐 거침없이 하이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VOD로 이제 TV로 볼 수 있는 막 보게 될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시트콤 한 편씩을 계속 보면서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공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공부 생각 어떻게든 끊어버리고 웃으면서 리프레시를 하고 그리고 다시 오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저녁을 먹으러서 또 다음 한 편 보면서 막 웃으면서 공부 생각 끊어버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보면 그냥 시간만 많이 하면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좋은 컨디션에서 공부를 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쉬는 타임에 더 이상 공부 생각하지 말고 아주 확실하게 쉬고 다시 리프레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다 하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공부했던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돌아오면서 근처에서 만화책을 한 권씩 빌려왔었어요. 만화책 한 권씩 빌려와서 자기 전에 공부 생각을 안 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화책을 한번 보면서 이제 머리를 식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루를 보내면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볼 때도 컨디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시험 볼 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책 한 자라도 더 보려고 막 이렇게 책을 들고서 막 이제 종치는 때 가방을 앞으로 내놓으라 그러는데 막 좀 딸려가면서 막 가방 갖고 나가면서 막 이렇게 책을 막 끝까지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제 옆자리에 딱 와서 앉는 걸 봤는데 손을 이렇게 떨고 있더라고요. 막 떨고 있어요. 그래서 저건 진짜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험을 볼 때는 그날 한 자를 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컨디션 얼마나 최고조로 끌어올리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뭘 봐고 막 이렇게 해서 온몸에 긴장감에 있는 상태에서 시험에 들어가면 결과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만약에 쳐야 된다라고 하면 그 전날까지 공부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머리를 쿨링 그리고 컨디션을 어떻게든 최고조로 만들어놓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단기간에 사법시험을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공부의 방법도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몰입하는 것과 쉬는 시간의 구분 뭐 이런 것들을 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타이핑으로 정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판례들 많이 나오는 판례들을 이제 워드 파일로 다 정리를 하고 반복해서 보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는 시간도 좀 아깝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TTS 서비스가 나왔어요. TTS라는 기술이 개발됐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어주는 기능. 정리해 놓은 그 판례들을 소프트웨어를 적용을 해서 MP3 파일로 바꿨어요. 그래서 MP3 플레이어를 들고 다니면서 그 판례들을 계속 이제 귀로 듣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읽고 듣고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반복의 횟수를 늘린 거죠. 같은 시간 동안에 반복의 횟수를 늘리면서 이제 좀 더 공부의 효율성을 높였고, 제가 그 공부를 하고 나니까 공부한 데이터가 쌓여 있잖아요. 파일로 쌓여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거 내가 공부할 때 되게 효과가 좋았고 이거를 다른 수험생들도 내가 이렇게 정리한 거를 이 정도 보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수험생들을 위한 신문을 발행하는 출판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나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서 2년 반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파일로 남아있다. 혹시 이걸 출판할 생각은 없냐? 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제가 했던 자료와 저의 합격기와 뭐 이런 걸 해서 제 생애 최초로 책도 발행을 했던 그런 수험 생활이었습니다.